안녕하세요. 진호 히스토리타임즈의 유튜버 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수능에서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거나 또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사 준비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사의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국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히스토리타임즈. 한국사 시험은 크게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크게 나뉘고 여기서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들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나오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정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진왜란이나 위화도회군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또 왕과 왕들의 업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각 나라의 행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외울 부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제도, 세금 같은 수치, 또 상업이나 광업 같은 부분이 주로 나오고 난이도는 하에서 중정도입니다. 다음은 사회 파트입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 밀란이나 봉기, 또 사회 풍속이나 법들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나오는데요.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와 비슷한 난이도입니다. 다음은 문화 파트인데 문화 파트는 종교, 서적, 학문, 과학, 예술, 건축 등을 다루기 때문에 외울 내용도 가장 많고 생소한 부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팁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는 전부 외울 필요가 없다. 한국사 시험에서 연도를 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문제들이 그 흐름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료는 고려의 무신정권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 흐름을 모르면 이게 무신정권이라는 걸 알아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어느 사건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문제가 한두 개 정도면 별 상관없겠는데 이것처럼 어떤 사실을 주고 그 이후의 사실을 고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문제같이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한국사 시험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이게 연도를 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주요 사건들의 연도를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단기간에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도를 외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사건의 연도를 직접 묻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한국사 점수를 높이고 싶다면 연도보다는 먼저 한국사의 범위와 내용을 한번 쭉 읽고 각 시대와 국가의 주요 사건들의 순서를 정리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다면 나중에 고득점을 위해서 연도를 추가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히스토리타임즈. 두 번째, 책의 자료나 그림은 장식이 아니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내용의 옆이나 밑에 참고자료로 그림이나 지도, 문헌 내용이 소개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거나 또 조금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신라의 선덕여왕 시기에 장태종이 선덕여왕에게 나비가 없는 꽃그림을 보내서 선덕여왕을 조롱한 일화가 이렇게 보기로 나온 사례인데요. 만약 이런 사료나 그런 관련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면은 이 왕이 선덕여왕인 걸 알고 있어도 누군지 몰라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 참고자료를 보게 된다면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문화파트에서는 이렇게 유물이나 건물의 사진을 보기로 보여주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참고서를 준비할 때 이런 참고자료나 그림이 어느 정도 있는 책을 고르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려봐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공부할 때 그 시대나 사건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와 연관지어서 내용을 외웠던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삼국 시대는 왕건, 조선 후기는 드라마 이산, 또 조선 근대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 내용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보다는 영상으로 봤던 장면들이 훨씬 강렬하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이 그런 드라마 상황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제가 가진 팁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만의 팁이 따로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좀 있으면 추석인데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